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아이, 그냥 읽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쓰기입니다. 에이, 뭐야. 예, 예, 쓰기. 그냥 쓰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읽지도 않는데 쓰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힘들어 하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냐.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대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는 거를 좀 싫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쓰는 걸 같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읽히는 것보다 쓰는 것을 해 나갔을 때, 써 나가다 보면은 이해에 힘이 생기더라. 이해로까지 정리해 나가는 그 힘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안 쓰는 아이에게 무조건 써라, 써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뭔가를 알아야 써 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해 오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아이에게도 쓰라고 하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한번 써봐. 생각하고 한번 써봐. 생각한 것들을 풀어놔봐. 그런데 아이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쩌면은 우리 머리 안에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지냈던 우리 머리, 두뇌 회로에는 그 생각하기 스위치가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 힘을 길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르기까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두뇌도 같이 고민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 버튼, 스위치 버튼만 딱 누르면은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술술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두뇌 버튼은 어떤 버튼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문제풀이 버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래, 그 내용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써봐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해요. 한 문장으로 써봐, 문장으로 만들어봐 하면은 힘들어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다른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다음의 문장 중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번 무엇, 2번 무엇, 3번 무엇 하면은 답을 잘 찾아내거든요. 문제풀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 한 문단으로 만들어봐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차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답을 기계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친구와 그리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풀어내고 그리고 그 풀어낸 문장들을 활용해서 써먹을 줄 아느냐 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영어 과목이라든가 수학 과목,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출제하면은 풀지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대신 이제 문제풀이에 길들여졌듯이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문제식대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맞춰내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도록 하고 응용해 나가도록 하면은 전혀 이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초등 시기에 어떤 기계적으로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두뇌를 활성화시킬 게 아니라 사고하는 두뇌로, 생각하는 두뇌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다? 글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쓰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글 쓰라고 하면 누가 써요? 어떻게 써요? 생각도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글쓰기는 무엇이다? 바로 손으로 하는 읽기. 그냥 읽기가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읽기, 쓰기인데 어떤 쓰기? 필사를 이야기합니다. 글쓰기 그 첫 단계가 바로 이 필사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완성시켜 보고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볼까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문장 또한 어찌 보면은 이제 필사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쓴 거 말고 내가 만든 거를 써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우개를 만지작만지작거리거나 연필을 세우거나 지우개를 뜯거나 멍 때리면서 엎드려서 누워 있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에만 머무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생각 머무르기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셔야 한다니까요. 무엇을? 손으로 하는 읽기. 필사부터라도 따라 쓰는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피아노 학원 다니지? 피아노 학원 가면 너희들 어떤 거 연주해? 바이엘도 연주하고 체르니도 연주하고 이렇게 악보 보면서 연주하잖아. 너희들이 뭐 음악 작곡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 처음 시작은 누군가의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고 누군가가 쓴 글을 따라 쓰면서 아, 글이란 건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알아가면서 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해서 설명을 해줘요. 당연한 거다. 선생님이 말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써 나가면서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너희들이 선생님보다 더 멋진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더 멋진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또 이해를 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글을 따라 쓰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 뭔가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필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써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냥 읽기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읽기 또한 필요합니다. 손으로 하는 읽기는 무엇이다? 바로 필사다. 자,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하죠. 손으로 하는 글쓰기 또한 두뇌 활동을 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 쓰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문장 외우고 뭐 다른 문장들도 중요한 과목들 쓰면서 이제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거든요. 결국 손으로 하는 글쓰기 이 또한 두뇌를 움직이는 어떤 과정이다.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쓰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또 저장해 나가고 기억해 나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손노동, 손 아파요. 이거 왜 해요? 가 아니라 이 또한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냥 따라쓰기, 무조건 그냥 따라쓰기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써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 두뇌 발달에도 좋고 점점 이해력도 키워나가게 되고 글쓰기 실력 또한 성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이 손으로 하는 읽기 과정에도 집중해 나갑니다. 먼저 우선 이렇게 노트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쓰게 하고요. 그런데 그 쓴 내용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칠판 안에다가 아이들에게 또 정리를 해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런 손으로 쓰는 거를 반복해서 시키지? 아, 왜 이거 힘들게 또 쓰는 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을 다시 되새김질 해 나가라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글을 써 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 쓰는 순서를 꼭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면서 써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순서를 잡고 써 나갈지 그 순서를 꼭 지키면서 써 나가게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써 나가다 보면요. 제일 처음엔 안 풀리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한 편의 글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칠판에다가 또 글을 써 나갑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냐 하면 전체가 보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글의 흐름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전개되는 과정이
보이게 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글을 보는 어떤 힘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집안에 이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아이들과 이런 글쓰기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노트에도 써 나가고 이제 화이트보드에 써 나가는 것도 재미있어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장점은 화이트보드에 글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엄마 앞에서 발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니 앞에서, 동생 앞에서, 형 앞에서 발표하고 설명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면은 확실히 우리 아이들의 이해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책 읽기, 그냥 읽기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읽기 필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